내가 만약에 외국인인데 유학생 4학년 정도까지 했다고 쳐요. 근데 잡힌 거예요. 불법 취업을 해서. 알바 좀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강제 출국 당해버리면은, 그리고 한국 못 들어오면 그 4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끝까지 다툴 필요가 있을 거예요. 법무부에 근무하셨으니까 조금 더 그런 필드의 분위기를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왜 그런 내부 규정들을 보고 항상 판단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불법 취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님. 네. 요즘 또 신사동이 또 공실로 이슈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비어있는 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데도 외국인은 여전히 좀 많더라고요, 여기가. 외국인이 진짜 많이 보여요. 그리고 식당 이런 데 가봐도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아, 맞아요. 대화하다 보면은 약간 뭔가 한국어가 이상한데 싶으면 외국인 분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노무정 변호사로서 외국인 근로자분들께 조금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아, 네. 그 또 제가 이제 노무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법무관 때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에 있었어요. 출입국 소송이 되게 많은 곳인데 1년 동안 진짜 한 300건? 거의 매일 한 건씩 있다고 보면 돼요, 소송이. 근데 진짜 한 개 빼고 다 이겼어요. 300건 있기가 쉽지 않아요. 한 건은 왜 지신 거예요? 그거는 처분을 한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내 잘못이 아니고. 대단하시다. 300건까지 하시는 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다루셨네요. 엄청 많죠. 난민 소송이 제일 많긴 한데 그거 외에도 사범 소송이라고 해서 뭐 잡힌 분들 보호 조치 풀어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제일 또 많이 하는 게 비자 자격 변경해달라 이런 것들도 꽤 많고요. 네. 이번 영상은 영어 자막, 일본어 자막 넣겠지만 네. 실제로 외국인분들이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선임을 안 하시는데 종종 또 선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중요한 사건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로자니까 뭔가 노동법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법들이 적용이 돼요. 뭐 출입국 관리법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래서 그 노동법만 하시는 분들은 좀 다루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넘어야 되는 산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거는 한국 국적이 아닌데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한국인이 외국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외국인이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려면은 체류 자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체류 자격은 뭐 이제 일반 체류 자격이랑 영주 자격이라고 나눠지는데, 그게 없으면 애초에 입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은 어떻게 되냐면은 체류 자격 중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체류 자격이라는 게 엄청 많아요. 무슨 뭐 A 계열은 좀 멋있는 거, 막 공무, 외교관들은 여권 색깔 다른 거 알죠? 맞아요. 협정 뭐 이런 체류 자격이 A 체류 자격이고, 이제 B 체류 자격은 잠깐 있다가 하는 거예요. 뭐 관광 같은 거 아니면 일시 체류 뭐 이런 것들 이제 B 체류 자격이고, C 계열이 이제 뭐 단기로 체류하는 것들, 그리고 D 계열은 오래 있을 수 있는데 취업이랑은 관련 없는 것들, 그리고 E 계열이 보통 취업을 위한 체류 자격이에요. 그래서 장기로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F 계열은 뭔가 대한민국이랑 엮여있는 사람들을 많이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 우리나라 사람이랑 결혼하신 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F 계열이고요. 마지막으로 G 계열은 좀 기탄데 어디에 넣기 애매한 뭔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들을 G 계열로 하고, H 계열도 취업 관련 체류 자격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보면 엄청 많아요. 그 안에서도 엄청 분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까다롭긴 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출입국 관리법은 제 18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업하려는 거에 적합한 체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안 지켰다 그러면은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도 처벌받고 고용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둘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보통 세트예요.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진짜 많이 막 고용하신 분들 실형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뭐가 있냐 하면은, 우선 C4는 이름부터가 단기 취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PD님이 일본에서 얼마 정도 돈을 받고 촬영을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본 회사를 위해서. 그럼 잠깐 찍고 갈 거잖아요. 이럴 때 보통 단기 취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계열 비자들은 다 그냥 취업 관련된 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E1부터 E10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위한 체류 자격인 거고, 그 다음에 F2, 대한민국에 거주하기 위한 체류 자격이에요. F4가 이제 재동포, 그리고 F6은 결혼 이민. 이런 것들도 다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재동포는 사실 다른 외국인들보다는 한국과 좀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취업에 좀 제한을 많이 안 받는데 단순 노무 행위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되고, F5 이거 이제 영주권자는 뭐 그냥 한국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에 그냥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 H1, H2라는 취업 비자들도 있는데 이것도 취업 관련된 체류 자격이고, 그 D계열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업이랑 원래 관련 없는 체류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뭐 유학생, 한국에서 오래는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몇 년을 하니까. 근데 취업
취업이랑은 상관없는 비자들인 거예요. 이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이건 취업이 안 되는 건데 그 유학생들 보면은 일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인턴이라든가 일정 산업에 뭐 일정 조건들이 있으면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까다로워요. 이것도 이제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내 체류 자격을 보고 이게 내가 안 맞는 거면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보통 행정사가 대리할 때도 있고요. 좀 어려웠고 복잡하면은 소송 통해서 해야 돼가지고 변호사가 할 때도 있고요. 회사 같은 경우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체류 자격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취업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D2랑 D4는 외국인들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출입국 외국인청이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받고 취업을 해야 되는 거고 E9이랑 H2 이게 조금 복잡한데 이게 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거든요. 이건 근데 회사가 허가를 받아야 돼서 E9이랑 H2 비자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뽑으면 안 되고 회사 교전에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또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이 또 아니에요. 고용주가 이미 근로자가 한 걸 확인해야 될 게 있고 본인 직접 또 처리해야 될 게 네, 있다. 본인이 먼저 받아야 될 게 있어서 D2, D4, E9, H2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할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까 그 영주권 이런 거 F5, F6 이런 것들은 그냥 뽑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사실 아까 말했지만 D2, 뭐 E9 이렇게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뒤에 또 있어요, 숫자가. 그런 계열이면은 무슨 허가받는 절차는 필요 없지만 체류 자격이랑 그 직업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출입국 외국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 그냥 전화해서 저희 이런 회사인데 이런 체류 자격 가지고 계신 분이 왔다. 혹시 채용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데 아니면 적합한 체류 자격이 아닌데 취업을 했다. 이러면은 처벌 대상이에요. 그리고 범칙금 조항도 있습니다. 뭐 사용자가 난 몰랐다 이래도 피해갈 수 없어요. 무슨 근로자가 비자를 무슨 위조해서 갖고 온 게 아닌 이상 피해갈 수 없을 거고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 체류 자격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복잡하단 말이에요. 재동포는 단순 노무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단순 노무가 뭐냐 해서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뭐 보던 판례들 중에는 비철유, 그러니까 철이 아닌 금속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거를 검찰에서는 단순 노무했다, 이거 재동포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표준 직업 분류표가 있는데 단순 노무를 엄청 복잡하게 나눴는데 거기 보니까 비철금속 분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이 이건 단순 노무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령 이렇게 뭐 기소됐다고 하시더라도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검찰도 그냥 금속 분류하는 거니까 당연히 단순 노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다투면 빠져나올 방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용자는 처음 걸리면은 처벌이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어요. 뭐 벌금 정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이란 신분에서 오는 불이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 퇴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46조에 보면 강제퇴거 대상자 중에서 체류 자격 안 갖추고 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사의 장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다음 몇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몇 호에 18조가 들어가 있어요. 또 이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됐는데 만약에 얘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보호조치도 할 수 있어요. 보호조치는 뭐냐면은 진짜로 감옥 같은 데 잡혀가는 거예요. 형사재판 받을 때 구속되듯이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면은 유치장처럼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보호해준다는 표현이 약간 중요해요. 네, 보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형사 절차에 따른 건 아니기 때문에 구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호라는 말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출입국청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있어요. 거기 제일 많은 게 이제 동남아 분들이 불법 취업하다가 잡혀요. 그분들이 순박하신 게 얼마 안 있거든요. 잠깐 있는데 정이 들어요. 진짜로. 무슨 수련회 끝나면은 가끔씩 교관이랑 헤어질 때 울잖아요. 진짜 그분들도 막 울어요. 떠날 때 막 직원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잡혀오긴 했는데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재밌었어요, 그거는. 이제 강제 퇴거가 됐다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입국 금지도 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강제 퇴거 명령 받고 출국한 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그 입국 금지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외국인인데 유학생이야. 4학년 정도까지 했다고 쳐요. 근데 잡힌 거예요. 불법 취업을 해서. 알바 좀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강제 출국 당해버리면은, 그리고 한국 못 들어오면 그 4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끝까지 다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규정들이 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강제 출국 시킬 수 있다, 보호 조치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입국 금지 시킬 수 있다. 다 뭐뭐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필수는 아니다. 사실 그 내부적으로는 이 경우는 강제 출국, 뭐 이 경우는 봐준다, 이런 내부 준칙들이 있어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대비로 문서가 있거든요. 좀 경한 경우에는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법무부에 근무하셨으니까 조금 더 그런 필드의 분위기를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왜 그런 내부 규정들을 보고 항상 판단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불법 취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면은 이제 강제 출국이 아니라 출국 권고라는 게 있어요. 강제 출국은 진짜 그냥 강제로 나가는 거고, 출국 권고는 이때까지 나가세요,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세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걸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음에 입국 금지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 잘 다투다 보면 사건을 완화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고용주 분들도 걸리게 되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한국어, 영어는 당연하고 일본어도 대응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리고 잠을 잘 안 자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아무 때나 연락 주셔도 돼요. 뭐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잘 쓰는 메신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게 여기까지가 출입국 관리법 관련해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알려드리고 싶은데, 막 PD님은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한다면은. 그럼 외국인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쨌든 한국에서 근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동일선상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건 어때요? 아예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불법 취업을 했는데 일하다 다친 거예요. 그렇게 불법 취업을 하게 되면은 정식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안 내거든요. 뭐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내요. 불법 취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산재보험료 안 냈는데 산재 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산재가 돼요. 오 진짜. 유일하게 산재는 돼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다쳤는데 자기가 이제 불법 체류자라는 것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산재 처리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게 회사 잘못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도 가능해요, 회사들로. 근데 처리 받고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 체류라는 게 알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긴 한데, 만약에 너무 다쳐가지고선 입원하고 뭐 치료받고 끝이 아니라 평생 장애가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최소 몇 천만 원, 몇 억씩은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되면은 못 받으니까, 그런 것도. 근데 대리인이 있으면 사실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본인이 단 한 번도 안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강제 출국 당하더라도 치료는 받을 건 받아야 되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 상태로 쫓아내진 않아요. 치료를 받는 비자가 임시적으로 나오고, 치료를 받고 뭐 강제 퇴거 되시더라도 그때 이제 뭐 계약을 해놓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대리해 드릴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건 받는 게 확실하다 이러면은 뭐 돈이 없으시면은 나중에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나가지 않고 대리인이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대리인을 만나야 그렇죠. 잘 처리해 줄 네, 수 있을 그 외국인 근로자들 대리하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말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한국 서류들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좀 나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저도 출입국 외국인청에 있을 때 어떤 행정사분이었나? 외국인은 자기 이 사람한테 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입 싹 닫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좋은 대리인을 만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노동법이랑 출입국 쪽 다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